제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라는 걸 조선족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야.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선족이라고 해서 제가 조선족들을 감싸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제 그 급한 요청에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 회장님 찾으시는데 당연히 끼워와야죠. 우리가 구면이잖아요. 이런 자리도 같이 하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말 놓을게요. 예,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 시청자 보면은, 또 전 너무 건방진가 그럴까봐.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저도 채널 홍보를 올려서 저희 구독자님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구면입니다. 뭐 자주 만나서 시사 토론도 나누고,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이루어야 될지 방향도 연구하면서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렇죠. 조선족들이 그 피해의식 같은 것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추님의 생각 이렇게 좀 듣고 싶어서. 저희 영상에서도 꽤 많이 언급됐던 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하튼 간에 우리 조선족 우파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상추님한테 묻고 싶은 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하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근데 뭐랑 비슷하냐면 탈북자 분들한테 전향선서 같은 거, 뭐 대표적으로 태영호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공식 질문입니까? 조선족들에 향한 전향선서 같은 거? 맞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왜냐면 우리 채널이 이러다 보니까 예. 나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채널 진정성도 의심이 되니까. 상식 추적자라고 해서 예. 한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챙겨서 보는데 정말 욕을 엄청 먹더라고.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 채널 3번 터져서 멀쩡한 유튜버는 100만 유튜버를 포함해서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분들 왜 욕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피해의식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해받아야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피해의식이라고 말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뭐 20년도 더 된 일이고. 근데 이거 입장 차이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라는 걸 조선족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야 뭐 말인지 된장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선족이라고 해서 제가 조선족들을 감싸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명백한 이성적인 입장 전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인들 입장과 조선족 입장 뭐가 다르냐면, 일단 조선족 입장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그 당시 환율로 사기 당했을 때 환율이, 그때 당시 환율로 천만 원, 한국도 1000만 원, 요즘 환율로 따지면 1700 정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니라 포인트가 따로 있는 게, 그 당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았겠죠. 그치. 옛날에는 소득이 지금에 비하면은 뭐 반도 안 되지. 반이 뭡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네. 3분의 1? 아니 뭐 5분의 1? 예, 5분의 1? 5분의 1 정도. 옛날에 언니가 91년도에 한국에 그때 왔었는데 31만 원, 31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불체자 신분으로? 아니? 합법적인 신분인데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됐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럼 그게 좀 아예 초창기네? 그치, 초창기지. 아예 초창기면 글쎄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거는 한 7, 80만 원 정도로. 아니, 나는 내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내가 월급이 60 몇만 원, 62만 원, 하여튼 60 좀 넘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럼 그분들은 막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해서 받은 수익을 내가 들은 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그 당시 조선족도 수입은 월급이가 잘 버는 사람들 7, 800원. 평균적으로 3, 4, 500 이 정도였거든. 그러면 한 직장인이요, 안 먹고 안 써서 10년 이상 모아야 돼요. 근데 그 소득으로 한 가정이 먹고 모으자면요, 얼마 안 남아요. 그 당시 월급이.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자식이 한 명만 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2명, 3명 키우고 작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월급 받아도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한국 가고 싶어서 주변에 돈 빌려요. 인심이 좋았어요. 그 당시 조선족들. 그 당시 조선족들 외출할 때 아예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가서 들어와서 집안에 누가 있으면 당연하다시피 왜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누가 있으면 동네 집에서 어린애가 놀러 왔거나 본인 집에 TV 없어 TV 보러 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집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한잔 하려고 기다리거나 뭐 할 말이 있어 기다린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파가 불어오면서 전부 다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 오기 전부터 탈북자들 받아줬어요. 개개인 집에. 탈북자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냐면 바로 저 옆집에서 생겼던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탈북자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그때 당시 장판이죠. 장판 밑에 그때도 은행에는 큰 목돈을 넣고 일상에 소소하게 쓰는 돈은 장판이라든가 이불장 안에 넣잖아요. 그 돈 다 갖고 튀고 심한 사람들은 옆집에서 밥 먹고 하룻밤 재워줬는데 그날 저녁 일가족 사살하고 집안에 돈 된 거 다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게 겹친 거예요. 그 시기가. 한국인들이 와서 사기도 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겹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기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친인척들한테 돈 빌려서 했는데 사기 당했다면 그 집이 아예 파산. 말 그대로 파산. 근데 그 파산된 10명 중 한두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은 오고 싶고 근데 연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 통해서 브로커 통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다 돈을 얼마 줘서 이렇게 그쵸. 들어오는데 그것마저도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만 또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쵸. 진짜 돈이 그 중국에서는 돈 모으려고는 엄청 힘드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돈을 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브로커한테 돈을 다 줬는데 그것도 다 사기당하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심정. 나도 중국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 어쩔 수 없는 게 지금도 연변에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무역이나 서비스업으로 버는 게 주 수입인데 그 당시 산업화가 더 안 됐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나와의 직장, 그래. 그러니까 공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농사일 하거나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좀 배웠다 하신 분들은 그 교육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간단한 시장에서 간단한 장사 정도?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국행이 어쩌면 이분들한테는 기회죠. 정말 기회였고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그렇지.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 부럽지 않고 중국에다가 집 사서 뭐 이렇게 다 집도 장만하고 그쵸. 여러 가지 부를 일으켜서 다 그 한국에서 와서 돈 벌어서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돈 벌고 오신 분들을 보고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일단 이거는 이거까지 말하면 일단 순서가 달라지니까 아무튼 조선족들 입장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국인들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하죠. 거기 몇십 년 전에 생겼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다 그때 우리가 다 보상해줬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 국회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파가 야당이었을 때였어요. 우파가 야당이었고 그 당시 한나라당 맞나? 한나라당 이전 명칭인가 아무튼 우파 진영에서 요즘도 뭐 자주 바꾸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바꾸니까 아무튼 일단 한나라당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당시 야당인 그 우파에서 한나라당에서 막 빨리 배상금을 줘라. 그리고 빨리 모셔와라.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동포라고 불렀어요. 끊김없이. 너무나 당연한 호칭이었거든요. 빨리 안 주고 뭐냐 해서 그래서 조선족들도 보상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한국 정부에서 모른 척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도 충분히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필요 금액 이상을 더 얹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더 줘서 충분하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오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산업연수라는 비자를 드리고 합법적인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할 돈이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말 안 했지만 댓글로는 하소연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당시 그런 시대였고 안 겪은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더 하냐 덜 하냐 그 그렇지, 차이뿐이에요. 한국이라 사람들 아니면 내가 뭐 어마어마한 그 행복을 누렸을 거라고 상상하고 무조건 한국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저도 당했거든요. 한국인들 자꾸만 탈북자랑 비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나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끝이에요. 여기 한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지. 없죠. 없지. 당연하죠. 근데 중국 대사관은 여러 개예요. 그래, 맞아. 네, 저도 좀 위험한 편이죠. 요즘에는. 그분들의 귀에 저 새끼 뻘소리 한다. 중국에 대한 뻘소리 한다. 뭐 그러면 거기 현지에서 중국 현지에서 사람 파견해서 뭔가 그럴듯한 직함을 던져놓고 추적하면 어떡하나. 이게 막연하게 있거든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그것도 있고. 왜냐면 대표적으로 태국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 그쪽에서 조선족들의 그 기사는 지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영어권의 사이트엔 다 나와 있어요. 조선족들이 반기를 들었다가 잡혀간 사람 꽤 많습니다. 아, 중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 하면 제 유튜버 보세요. 제가 겨우 해파리죠. 저는 더군다나 중국을 공격한 게 아니라 홍위병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렇지. 명백하게. 홍위병들을 공격했는데도 제 채널이 3번 터졌습니다. 노출수가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만큼 유튜브 노출수가 적은 사람이 드물어요. 고발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죠. 심의를, 신고. 네, 유튜브 신고해버린 거죠. 뭐 허위사실 온갖 명목으로. 근데 다시 보고 난 거 보면은 뭐 허위사실 아니란 거예요.